네, 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봅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큐브스프레이 영상만 참고하면은 다 비슷한 방식으로 따라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마 많은 부분들을 자세하게 보지는 않을 거고 이제 각종 상황에 따른 그런 것도 이제 각종 상황에 따라서 프로비저닝 하는 것도 많이 생략이 될 거예요. 생략이 될 거고, 자, 그럼 디봅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봅스는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이제 쿠버네티스나 슬럼 같은 클러스터 배포 도구인데요.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디봅스는 호환 가능한 OS들이 있는데, 우분투의 경우에는 이제 18.04랑 20.04까지만 호환이 됩니다. 22.04는 아직 22.04는 아직 공식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CentOS 경우에는 이제 7.8 버전이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다른 기타 OS들도 호환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일단 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그리고 디봅스도 이제 브랜치랑 태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태그는 이제 22.08 버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레포지토리 같은 경우는 22.04.2 레포지토리를 태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2.04 브랜치에서는 아직 쿠버네티스랑 슬럼 둘 다 양립이 가능하게 배포는 불가능하지만 대신에 엔비디아 브라이트 클러스터 매니저라는 어떤 솔루션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뭔가 대체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자세한 건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동시에 엔비디아 드라이버 그리고 GPU 오퍼레이터 쿠버플로우 버전 1.4 버전을 설치를 해주고,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랑 그라파나, NFS 프로비저너, 루크셉, NFS 서버, PXE 등 진짜 다양한 컴포넌트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설치 과정에서 자동으로 다 설치가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던 큐브스프레이랑 비교해서는 진짜 기능성만큼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되게 편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아래 보면은 단점들도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쿠버네티스 버전 그리고 CNI, CLI 등 각종 설정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큐브스프레이랑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파일들 수정해가면서 변경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호스트 레벨에 이제 쿠다나 엔비디아 컨테이너 툴킷은 설치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GPU 오퍼레이터로만 설치가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디보스를 설치할 때 이제 기클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특정 브랜치랑 태그를 미리 지정할 것을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엔비디아 드라이버는 GPU 오퍼레이터로도 설치가 가능하고, 아니면 호스트 레벨로, 그러니까 OS에 직접적으로 엔비디아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제 이거를 설치를 하도록 활성화를 했을 때 이제 GPU가 만약에 장착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재부팅이 됩니다. 이건 기본값이 그래요. 기본값이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더 재부팅하고 나서 한 번 더 엔서블 명령어를 직접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올린 이 GitHub 레포지토리에 다 재부팅하지 않도록 설정을 변경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점으로는 이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큐버스프레이 브랜치 버전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가지고 쿠버네티스 버전도 자동으로 좀 낮은 편이에요. 1.2나 1.23 그 정도 버전이 설치가 됩니다. 좀 최신 버전이 22.08 태그 같은 경우도 쿠버네티스가 최대 1.24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1.24로 설정을 변경하면은 설치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 큐버스프레이 브랜치 버전이 낮은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편법으로 이 셋업 스크립트를 실행한 후에 이게 서브 모듈이라는 디렉토리 아래에 큐버스프레이의 특정 커밋인 상태로 이제 큐버스프레이를 클론을 해오는데, 그거를 삭제하고 이제 최신 브랜치로 클론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큐버스프레이 브랜치 버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GitHub 레포지토리에 다 설정 내용이 들어가 있고,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이제 오프라인 상태에서 마스터,
워커노드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스터 같은 경우는 온라인 상태에서도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클러스터의 유지 보수가 안됩니다. 이게 좀 되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상태에서는 삭제가 가능해요. 예. 이제 마지막 단점으로는 이제 디봅스 22.08 버전, 이제 디봅스 22.08 최신 태그를 사용했을 때는 이제 쿠버네티스 버전이랑 컨테이너 런타임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22.08 같은 경우는 1.23이랑 1.24까지 지원을 하는데 1.24로 변경하면은 이제 쿠버네티스 설치가 안 돼요. 배포가 안 되고 컨테이너 런타임도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D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도커로 변경하면은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먼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저라면은 디보스를 사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많이는 사용을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쿠버네티스를 배포를 한다면은 저는 차라리 큐브 스프레이를 사용을 하지 디보스를 사용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단점, 이 오프라인 상태에서 마스터랑 워커노드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좀 클러스터 유지보수 하는 측면에서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많이 불편해요. 예.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엔비디아 드라이버나 GPU 오퍼레이터, 뭐 쿠버플로우 이런 것들은 다 이 디봅스가 아니어도 그냥 간단하게 스크립트만 좀 짜가지고 자동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라서 저라면은 디봅스는 잘 사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쿠버플로우 같은 경우도 가장 최근 버전이 이제 1.7까지 나오는데 1.4는 좀 낮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디봅스가 진짜 기능성은 되게 기능성만큼은 강력한데 뭔가 좀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GitHub 레포스토리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요약된 정보들인데 일단 테스트 환경은 우분투 20.04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디보스는 이제 22.04.2 태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앤서블이랑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앤서블 같은 경우는 이게 디폴트로 정해진 대로 설치를 하면은 이제 2.11.12 버전이 설치가 되고 쿠버네티스는 제가 1.23.5로 설치가 되도록 설정값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NFS 프로비저너를 자동으로 배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배포 안 하도록 설정을 또 변경을 했고 그리고 CNI도 기본적으로 칼리코입니다. 그런데 저는 플라넬로 변경을 했고 CRI도 이게 컨테이너인데 저는 도커, 최신 버전의 도커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버추얼 ENB, 이제 GPU 오퍼레이터, 대시보드, 헬름 이런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는 거고 엔비디아 드라이버랑 이제 프로메테스 그래파나 RC 슬로그, NFS 프로비전은 다 선택적으로 뭐 여러분 선택적으로 이 레포지토리에 있는 주석을 해제하거나 아니면 주석을 추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크립트, 부트스트랩 스크립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이 부분이 서버 모듈 아래에 있는 큐브 스프레이를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정 커밋으로 이제 체크아웃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셋업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만 보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 매니저, 컨테이너 런타임을 이제 컨테이너 D에서 도커로 변경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도커의 버전을 변경하는 부분이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쿠버네티스 버전을 기본값이 1.2.8로 설치가 되는 것을 이제 1.24.5로 변경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CNI 변경 부분이고 여기는 다음으로 이 config 아래에 있는 인벤토리 파일을 수정함으로써 클러스터에 포함시켜야 할 각종 노드에 대한 정보를 다 적어놓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config 아래에 이제 인벤토리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클러스터 이제 구성 요소에 대한 이제 IP에 맞는 호스트 네임을 만약에 이 상태로 지정을 해버리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기 때문에 변경을 원치 않는 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주석을 해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엔비디아 드라이버를 호스트 레벨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GPU 오퍼레이터로 설치를 하도록 변경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 주석 처리가 되어 있으면 이제 호스트 레벨에 엔비디아 드라이버가 설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호스트 레벨 드라이버 버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고, GPU가 있든 없든 간에 이제 GPU 오퍼레이터나 엔비디아 드라이버를 강제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좀 중요한데, 호스트 레벨 엔비디아 드라이버를 설치를 할 때 자동적으로 재부팅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지만 재부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NFS 프로비저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배포를 하도록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배포를 하지 않을 거라서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 이제 이 아래 주석 부분들은 NFS를 사용했을 경우에 각종 설정 사항들을 이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NFS 프로비저너를 만약 여기서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직접 설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제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시보드랑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도 여기 아래 이 각각 주석 처리, 이 각각 아래 있는 이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배포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 실제 배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대의 노드가 있고, 이제 한 대의 외부 배포용 이제 부트스트랩 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대의 노드를 한꺼번에 배포를 하도록 할 건데요. 자, 이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워커2까지 1.171, 1.172, 34, 175, 176 이런 식으로 IP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포를 해볼 건데, 그리고 부트스트랩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부트스트랩으로서 동작을 하기 위해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트스트랩이 완료가 됐고 몇 가지 추가 작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evOps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는데, 여기서 config, 인벤토리 들어가서 각종 노드에 대한 정보를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제 1.171 같은 경우는 mgmt 01으로 했고, 더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마스터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 큐브 노드 이 부분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종료하고 잠시 여기 워커 노드에 이제 GPU를 하나 추가가 되어 있네요. 이제 GPU가 추가됐고,
자, 이제 SSH 키값을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다 마무리가 됐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deploy k8s를 해가지고 이 명령으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쿠버네티스를 배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디렉토리는 이때 경로는 이제 dboss 이 경로로 이동하셔야 되고, 예, 잘못 입력했네요. K8s 클러스터입니다. 자, 이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제 마스터, 이제 etcd 같은 경우는 이제 홀수대만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mgmt4를 제거를 할게요. 자, 이제 dbops를 이용해서 kubernetes를 배포를 하다 보면은 아마 이런 에러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딱히 에러라고 보긴 좀 어렵고, 사실 헬렘이 설치가 되긴 되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에러가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더 그냥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별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다시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쿠버네티스 배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면은 예, 지금 이렇게 5대의 지금 노드가 확인이 되고, 하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직 GPU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배포 중이긴 한데, 엔비디아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호스트 레벨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GPU 오퍼레이터로 이제 배포하는 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리코가 아니라 플라넬로 이제 CNI가 배포가 됐고, 이렇게 쿠버네티스는 정상적으로 배포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노드를 한번 보시면은 쿠버네티스 버전은 1.2. 쿠버네티스 버전은 1.2.8이 아니라 1.23.5로 이렇게 변경을 설치가 되도록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를 한번 보시면은 대시보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배포가 되어 있고, 대시보드를 이제 실행할 수 있게 하려면은 이제 이거를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막상 이렇게 대시보드 접속하려고 하면은
이런 경고문이 뜨면서 접속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워커노드에 한번 접속해가지고 그 그 도커 이미지 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드라이버는 515.105.01 버전이 지금 다운로드가 되어 있고 GPU 오퍼레이터 버전도 1.11.1이 이제 다운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번에 워커노드는 이제 온라인 상태에서는 삭제가 가능하지만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삭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마스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스터랑 워커 이제 각각 한 대씩 서버를 가상 머신을 끈 다음에 한번 삭제를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스터랑 워커 각각 not ready 상태가 됐고 이제 제거를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커 먼저 제거를 해볼 건데 제 큐브 스프레이 레포지토리를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제 워커노드를 오프라인에서 삭제를 할 때는 호스트 YAML 파일에 이제 인벤토리에 삭제할 노드를 명시한 다음에 이제 이 명령어를 그대로 복붙하면 되는데 일단 DevOps 레포지토리에 좀 문서를 참고를 하면은 자 이제 노드를 추가하고 삭제할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브 모듈 아래에 있는 큐브 스프레이 이 scale.yaml과 remove.node를 YAML을 이제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완전 큐브 스프레이 기반으로 이제 동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를 해서 하면은 됩니다. 예. 이제 워커노드 먼저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워커노드 꺼진 것 예, 확인을 했고 자, 이 옵션들을 이제 같이 넣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큐브 스프레이에서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건데 이러면은 실행이 돼야 되지만 이게 지금 이 팩트를 이제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 꺼진 노드를 있지 않습니까? GPU1이랑 이제 마스터 MGMT3 이게 이 두 대에 대한 이제 팩트를 수집을 못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계속 행이 걸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노드를 오프라인에 삭제하는 게 안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워커 마스터도 한번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etcd 리플레이스 방식으로 해야 되죠. 리플레이스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리플레이스도 결국엔 이거를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걸 해줘야 이제 나머지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마스터도 결국 삭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이 영상 보시고 나서 DevOps로 이제 마스터랑 워커 오프라인에서 삭제하는 방법 아시는 분 계시면 연락 한번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DevOps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좀 사용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